안녕하세요. 네, 연매풀모입니다. 오늘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건데 작업을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그냥 이어나가는 식으로 할 겁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이제 에이전트가 엉뚱한 짓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. 네, 일단은 그래서 프로젝트를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. 나눠서 임의로 일단 정리를 직접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골격을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작동되게만 한 다음에 요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골격을 잡아도 됩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만 대강 작동만 되게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. 요것도 지금 에이전트가 지 혼자 이제 로그인 같은 거를 구현하라고 하질 않았는데 로그인을 구현하면서 샘플 테이블을 생성을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형식은 좀 아니라서 이런 거를 좀 수정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해볼 건데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물론 영상에서 그냥 짧게 뭐 끊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고식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정도 작업을 해서 오늘은 에이전트가 좀 헤매나 안 헤매나 뭐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거는 진짜 순식간에 만드네요. 모험하는 맵을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공유를 할 때 서버에서 생성된 맵의 구조를 그대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로 다 동기화를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죠.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 보통 다들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맵의 그러니까 서버에서 구성한 맵의 정보를 다 동기화를 하는 게 아니고 헥사맵 그러니까 헥사곤 타일 형태의 이제 타일 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지름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중앙 헥사곤으로부터 외곽의 그 헥사곤 뭐 어느 지점을 이제 보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반지름 정보가 있으면은 요 맵의 전체 헥사곤 타일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.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전체 개수의 타일이 쫙 깔리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시드 값을 가지고서 어떤 뭐 이건 이제 어떻게 지정하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어떤 헥사곤 타일이 이동 가능한 타일인지에 대한 어떤 그 랜덤한 그 지정을 이제 한다.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기획자를 통해서 요 레벨 디자인을 하는 맵이 아니고 이렇게 랜덤하게 좀 한다라고 하면은 요 시드 값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재구현했을 때 서버에서도 그렇고 클라이언트에서도 그렇고 이 반지름 값과 헥사곤만 있으면은 동일한 형태의 일단 타일 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정보만 공유를 하면은 항상 같은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 약간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타일맵 스테이트라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 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거죠. 요 타일맵 구성에 플러스 특정한 이벤트들이나 어떤 뭐 의도적으로 기획자가 뭐 레벨 밸런싱을 위해서 뭐 타일을 이쪽을 뭐 막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타일 스테이트라는 데이터를 별도로 써서 요 녀석들로만 이제 그 추가적인 제약을 건다든지 보상을 건다든지 뭐 또는 뭐 여기에 뭐 유저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동기화해야 되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을 거고 요 동기화된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다 엄청나게 많아지거나
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요것도 이제 좀 우리가 그 제약을 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술적인 뭐 요소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게임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유저가 월드맵에서 나갔을 때 그 특정 타일에서 그 타일 주변 몇 범위 정도까지만 보인다. 그러니까 유저가 지금 탐험하지 않은 지역은 안개로 가린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스테이트 값이 공유되는 것도 이 유저가 가는 그 범위 정도, 몇 범위 정도의 그 둘레 정도만 이 값을 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 한 명과 이 동기화하는 데이터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. 뭐 요거는 뭐 그 계속 구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텐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게 지금 에이전트 기반으로 뭐 딸깍 최대한 딸깍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이러고 있네요. 이거 설계도 AI가 해주면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수작업을 했고 그래서 요 기반으로 그 월드맵을 구현을 하는 거를 이제 에이전트로 이제 코딩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했더니 요거는 뭐 한 몇 초 만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 반지름 기준으로 생성돼야 하는 전체 헥사곤 타일 개수를 계산한다. 육각형 그리드의 링 구조 공식이 있죠.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해가지고 반지름이 이제 딱 계산됐을 때 총 몇 개의 타일이 채워지게 되냐 뭐 이제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좌표를 어쨌든 할당해서 구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일단 1차로는 단순하게 그 총 레디우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개수 타일맵 개수만큼 꽉 채우는 그 단순 타일맵을 채우는 로직을 이제 추가를 하라고 한 겁니다. 이제 여기서 아까 뭐 말씀드린 변주가 좀 들어갈 수 있겠죠. 뭐 이제 시드 값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길을 갈 수 있는 타일이냐, 갈 수 없는 타일이냐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. 근데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타일맵에서 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. 이제 그 섬을 어떻게 제외할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에이전트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오늘은 일단 월드맵을 만들고 구성하고 타일 정보를 구성하는 요거를 했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게 막상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작업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해보니까 에이전트로 코드를 막 생산하는 것보다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잡아먹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이제 그 좋은 점은 이제 그건 있네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로직이 명확하게 좀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로직들을 그 만드는 코드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. 지금 보면 이런 거 로직 코드가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. 이런 것들은. 네.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뭐 환경에 대해서 연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종 간 통신하는데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은 사람 손이 타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서버들이 제일 이제 많이 골치 아파하는 일들이긴 하죠. 그러니까 뭐 호환 그러니까 통신에서 이제 호환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뭐 하고 환경 설정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어제 그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작업을 할 때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못합니다. 코어에
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계속 접속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뭘 계속 삽질을 하나 봤더니 접속 주소를 계속 뭐 바꿔가면서 무슨 뭐 로컬호스트니 뭐 저기 뭐야 인터널이니 뭐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. 이게 같은 도커 컨테이너, 그러니까 같은 도커 안에서 컨테이너로 띄워줬을 때 컨테이너들끼리 통신을 한다라고 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설정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컨테이너 간에 뭐 링크를 걸어야 통신이 된다든지 호스트 PC에서, 그러니까 윈도우즈 쪽에서 그 컨테이너 쪽으로 통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커의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점검을 하나씩 해보면서 해야 이게 접속이 왜 안 되는지, 커넥션이 왜 안 되든지,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다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는 게 이제 코드상에서의 주소만 계속 바꿔가면서 삽질을 하다 보니까 답도 안 나오는 거죠. 계속 토크만 먹고. 예, 그래서 빨리 이제 중지를 시키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 다른 문제는 아니었고 그 내부에서 이제 PC 그 작업 환경의 내부에 그 DNS가 문제가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로컬 DNS죠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로컬 DNS 정보가 이상해가지고 그 로컬 호스트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만, 그 단넷에서만. 그래서 계속 삽질만 하고 시간을 배렸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느낀 거는 대충 그래요. AI를 통해서 이제 코딩 작업이나 이 작업을 할 때 확실하게 지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활용을 할 때 그 로직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 코드 생성 같은 거는 AI한테 맡기고 전체적인 설계나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.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큰 사안은 유니티예요. 유니티 1도 모르겠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유니티 책이라도 구해서 한번 보든지 뭐 인터넷에 좀 검색해서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거 네,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이게 뭐 프로젝트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. 자,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